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입니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정주영 청원보건소장입니다. 조성순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옥하 상당보건소 감염병 대응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보건소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4개 보건소 3개과 30개 팀, 13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현원은 235명으로 공무직, 공중보건의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00여 명의 직원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건강한 청주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소통, 공감의 보건의료 기반 강화, 소외 없는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등 4개의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시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균형적 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의 정립 등 10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순 보건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지역사회 자원 협력 건강 네트워크,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7개의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강 취약계층 건강한 일상찾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 목표는 장애인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건강 측정과 교육을 제공해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이용자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혈압, 혈당, 체성분 검사 등 건강 측정과 상담을 진행하며 분기별 대상자 맞춤, 영양, 운동,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건강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장애인체육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신체활동과 재활교육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만성질환 의심자를 조기 발견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민간협력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협력의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 5개 의학단체, 대한결핵협회, 청주시 복지재단,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8개 읍면지역 368명의 주민 대상으로 진료 및 상담, 안경관리, 결핵검진, 임의용, 아로마 테라피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충북대에서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내 기관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취약지 주민 대상으로 의료, 임의용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한 마약류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마약류 취급업소 701개소로 정기 점검 및 수시 현장 방문 지도 점검, 분기별 프로포폴, 식욕 억제제 등 취급업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는 마약류 노출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마약류 6종에 대하여 마약류 익명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에는 경찰, 보건소 마약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도 단속 시 문제점 등을 공유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주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에 대하여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마약 예방 교육 및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양지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더 좋은 청주, 건강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를 부서 비전으로 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 시민과 소통하는 건강생활 실천 문화 조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16개의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주요 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신규 사업, 혼자인 노년 건강 햇빛 들이우기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포괄적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여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암 일동 주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신체활동 등 통합 건강관리와 이웃 간 사회 안부망 곁에 이음을 운영하여 서로 건강 돌봄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보건복지 연계 확대로 사각지대 발굴과 노인세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여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신규 사업, 건강한 발걸음 치매 없는 미래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시행하여 스트레스 감소, 건강생활 실천으로 치매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만 원을 투입하여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용정산 산림공원에서 치매 예방 체조와 맨발 걷기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사랑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으로 소중한 생명보호 및 생명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4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생명 존중 안심마을 지정 확대와 시민 대상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 및 생명 지킴이 양성 등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생명사랑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나머지 13개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보건소 감염병 대응과장 최옥하입니다. 감염병 대응과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과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교육 강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선제적 감염병 대응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8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신규 사업인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 지역 입국자 중 말라리아, 댕기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이 의심되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검사 절차는 진단용 검사 키트로 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 판정 시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역학조사와 거주지 환경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조 신규 사업인 다문화 가정 바이러스 바이 건강 하이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실을 운영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며 계절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예방 수칙 교육, 눈높이에 맞는 교재 및 교구, 한국어와 자국 언어로 된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인식 제고 및 일상 속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44조 우리 가족 면역 건강 예방 접종입니다. 12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349개소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8억 1,800만 원이며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19종,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의 예방접종을 통해 체내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종 안내 문자와 언론 보도를 통해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제 강화, 사계절 맞춤형 스마트 방역 등의 사업은 2025년 시정계획 책자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염병 대응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 건강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건강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 형평성 강화,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을 추진 전략으로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2부터 53조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 사업입니다. 서원구 수곡동 매봉근린공원 내 산 12-25, 291-5번지에 지하 1층, 지하 4층, 건축 연면적 8,771제곱미터의 보건소를 사업비 398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22년 1월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2022년 6월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 7월 공사 및 감리 업체 계약,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산깎기를 완료하고 지하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26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노하고 협소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정신장애인 대상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12주간은 집중 건강증진 기간으로 혈압, 혈당교육, 구강건강교육, 건강한 간식 만들기, 심폐소생술 교육 등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건강지식 습득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회 캠페인 운영 및 혈압, 혈당 측정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 형평성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민관학 협력 찾아오는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인 산남 2단지 아파트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2주 집을 못 찾아가시는 어르신이 다수 발생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국민임대 아파트인 성화예신 중림동에 성화 1, 성화 2, 가경 4단지 아파트까지 확대하여 주택관리공단 산하기관인 마이홈센터와 관리소에서 선정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등 맞춤형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119 안심 콜 서비스 신청 등의 자원 연계와 비즈 공예를 활용한 나만의 안심 팔찌 만들기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원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홍정입니다. 흥덕보건소 수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비전 실현을 위하여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기능 강화,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도시 실현, 평생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라는 세계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4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신규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조 강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강서보건지소 연면적 2049.2제곱미터 중 면적 852제곱미터를 개보수하여 재활사업실, 영양교육실, 체력증진실, 보건교육실을 갖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해서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개소 및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조 청주 시내버스 기사님은 달리는 심장 충격기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 안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사님들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운수업체의 기사님들을 위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및 충북교통연수원과 연계한 교육으로 예상 교육 인원은 850여 명이며 실습 및 이론을 병행 실시하여 응급처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63조 인공지능 케어콜 치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어르신의 우울, 인지 저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르신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독거노인, 인지 저하자 등 치매 고위험군과 경증 치매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2월에서 12월까지 AI가 주 1회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주제로 회상 훈련 대화를 하고 건강 상태 및 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내 보건소 최초로 시행하는 돌봄 사업으로 2025년 사업 효과성 및 결과 분석 후 점차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청원보건소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는 시민과 함께 더 건강한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하여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 실천으로 더 건강한 신중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전략으로 4개의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조 내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내수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및 장비를 구입하여 내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 개소하였습니다.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내수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요일별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확대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0조 5565 지방 빼고 근부자 되기입니다. 관내 55세부터 65세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비대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동 처방사 등 전문 인력의 장년층 특화, 홈트레이닝 운동 교육과 맞춤형 1:1 식단 관리 및 영양 코칭,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노년기 진입 전 중년 세대의 근육을 강화 유지하고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2조 치매 안심 등대지기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노인 돌봄 안전망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실종 위험과 사회적 문제를 지역 주민과 함께 대응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원보건소는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북부시장을 치매 안심 거리로 조성하여 치매 안심 등대지기 현판을 설치하고 치매 파트너 교육 및 배회 실종 치매 환자 모의 훈련과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하는 등 치매 친화 지역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청원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입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페이지 15페이지 마약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쭙는데, 이게 부서가 어딜진 모르겠는데 지금 하수 처리 과정에서 다른 시에서는 하천에서 마약 수질 검사했을 때 나타났다고 하던데 청주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상당 보고소장님. 네.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식약처와 부산대 공동으로 하수역학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채수하는 지점이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랑 슬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호천으로 이제 흘러가는 건 없고, 무심천으로 흘러가는 건 없고, 이제 미호강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저희가 거기서는 이제 암페타민이 나오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절별로 시기별로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식약처에서만 하나요?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나요? 네, 청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 사례가 지금 점점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수질 검사하는 포인트나 무심천만 할 뿐만 아니라 가경천도 있을 테고 일량천도 있을 테고 이런 수질 검사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더 늘려서 계속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현재는 지금 식약처에서 식약처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청주시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럼 식약처에 한번 건의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본부 가니까 무료로 이렇게 수질 검사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청주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62페이지 관련해서 시내버스 기사님 달리는 심장 충격기 그래서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홍정입니다. 아닙니다. 실습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실습 교육하고 끝나는 건죠. 지금 청주시에 버스가 몇 대 있나요? 파악이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다른 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장 충격기를 교육뿐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을 받은 버스 기사분들이 직접 시행하는 이러한 것까지 연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도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거까지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에는 보건소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심장 충격기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운수업체는 지금 6개소 12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분들을 전부 다 하려고 했으나 이분들은 이제 의무시설 대상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운수업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을 처음 하는 분들 교육이 교통연수원에 있기 때문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요번에 교육을 하면은 교육비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교육비를 안 드리면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특별히 우진교통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서 특별히 이제 버스 기사님들을 교육시키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통연수원
처음 하는 그런 기사분들과 또 여기 우신교통과 합쳐서 한 850여 명 저희가 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심장 충격기 설치는 저희가 이제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 기간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비의무 기간이지만 설치한 곳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이제 그 고인세 박물관이나 문암생태공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청원 야구장, 평생학습관, 또 축구장, 그다음에 구청, 차량 등록 사업소 등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의무 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 그 이동 가능한 그 심장 충격기는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면 청주시에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다른 시에서는 보건소에 가갖고 그 심장 충격기를 이렇게 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청주시에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지금 이동하는 거나 뭐 대여하는 건 대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그 이동식 심장 충격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30대입니다. 30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대가 각 보건소에 나눠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당보건수장입니다. 추가 말씀드릴게요. 30개는 교육용으로 알고 있고요. 각 보건소에 지금 저희 이제 구급차에 있는 거 그거 한 대씩 있고 저희가 대여 사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교육용 심장 충격기는 저희가 흥덕보건소에서 30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박승찬 의원님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도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상당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하고의 간담회 실시했는데 우리 방영남 소장님 참석하셨어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예, 주관했습니다. 그때 뭐 공중보건의 그분들이 이 건의사항이라든지 뭐 문제점 이런 거 토론한 거 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셔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공중보건 의사들이 본인이 처음 배치 받은 곳 외에도 지금 이동순회 진료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토로하고요. 저희 이제 올해 이제 제대를 만료하는 그런 공보의 입장에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뭐 감사함 그 정도 표현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이 공중보건이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 뭐 도내 자체에 들어오는 공중보건 의사 자체가 지금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취약지 위주로 도에서도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에 들어오는 인원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못 가는 지역이 한 몇 개소 정도 돼요? 저희는 지금 못 가는 곳은 없고요. 지금 순회 진료를 통해서 다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요일 배분이 좀 진료 인원이 많은 쪽으로 좀 그쪽으로 또 좀 횟수를 더 증가시키고 인원이 좀 작은 데는 조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시는 건가요? 정기적인 간담회보다는 저희 이제 흥덕보건소에 제가 소장을 있을 때도 한번 이제 공중보건 의사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경무를 하고 있으니까 또 격려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고 이번에도 상당보건소 취임하면서 의사들의 애로사항과 또 저희가 기간제 의사 선생님도 있고 임기제 의사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승찬 의원님이 또 건의하시는 15페이지에 조성순 과장님. 네,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마약 노출 여부의 무료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무료 익명 검사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과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한 뭘로 언제부터 이게 실시를 시작하신 거죠 이게? 감염병 대응과장 최옥하입니다. 지금 2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 올해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저희가 4개국 조사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만 2분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예, 근데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가 이제 그 마약 청정 지역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뭐 마약 동아리도 만들어서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자기들이 투약을 하고 또 보도자료에 보면은 젤리식으로다가 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계통으로다가 해서 마약도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 뭐 단속이라든지 뭐 신고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있나요? 마약을 누가 먹는지 뭐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가 돼서 와봐야 알겠지만은 그 단속이나 신고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셔가지고 그 마약이라는 게 제 주변에도 누가 먹고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고 또 일부러다가 먹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위험한 어떤 한국이 된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0쪽에 우리 양재숙 과장님한테 제가 지역군지는 몰라도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 용암 1동 독거노인 대상으로다가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추진계획을 2월에 추진계획을 이제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예, 이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단계는 그 저희가 이제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뭐 복지관이라든가 뭐 자원봉사 단체 그런 분들하고 지금 간담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 계획은 세워놓으셨고 그 간담회를 한 다음에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세웠는데 이제 간담회를 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다가 세우시면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네. 제가 간략하게 이제 용암일동 뭐 현황 거기 그 지역군지 몰라도 그런데 이게 그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영구임대 아파트가 총 778세대인데 그 중에 875명이 그 단독 가구로다가 돼 있어요. 778세대. 그런데 한 세대별로다가 한 명씩 있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거의 다 90%가 영구 임대 아파트가 이제 혼자 사는 그런 현황을 갖고 있고 또 용암일동 총 노인 수가 한 6,9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기초연금이 4,200명 정도 되고 95세 대신 장수수당을 타시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여기 용암일동에는 간호직도에 공무원 배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그런 총 현황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거기 뭐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좀 꼼꼼한 어떤 세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참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인가 보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규 사업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도 아마 파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드리고 또 사업하실 때마다 동해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좀 계획 좀 잘 좀 세우셔가지고 좋은 사업 추진 부탁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어려운 거 실적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원보건소 권현권 우리 56쪽인데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권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있는데 이게 서원보건소에서는 보니까 이게 치매 안심 등불, 치매 안심 등불 업소
29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는데 치매 안심 등 불업소 그 사업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55쪽, 56쪽 6쪽. 치매 안심센터인데 치매 안심센터 그 말고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 등 불업소 29개를 선정해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또 이게 보도 자료에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해서. 치매 안심 등불 사업은 이제 그 배회하시는 그런 치매 어르신분들을 발견했을 경우에 어떤 그 인식표를 좀 확인해서 좀 찾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 가맹점을 이제 선정을 해서 어떤 매점이라든가 슈퍼 그런 어떤 업소를 치매 안심 등불로 지정을 해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을 발견했을 경우에 치매 안심 센터라든가 경찰서에 이게 신고를 해서 어르신들을 찾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길거리에 있는 그런 어떤 마트라든지 뭐 이런 데겠네, 그죠? 네, 선정 네네. 대상이 그러면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로다가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에 그렇게 하면은 뭐 혜택 같은 건 업소에 주어지나요? 그냥 현판만 지금 이렇게 좀 달아주고요. 따로 뭐 이렇게 좀 제공해주는 그런 협력 체계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다가 좀 협력을 해서 좀 같이 보건소랑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냥 등불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그럼 다른 보건소에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그 치매 등 이거 업소를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뭐 결과라든지 뭐 피드백 같은 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보건소 다 치매 안심 등불 다 있고요. 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피드백한 서류 같은 거는 혹시 하는 거 있나요? 보건소별로다가 서로 더 협의를 해서 어떤 그 피드백 같은 걸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1년에 이렇게 뭐 상하반기로다가 그런 모의 훈련 같은 경우도 하고요. 그런 거는 있는데 따로 어떤 피드백한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몇 명이 이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한번 집에서 나가면은 어딘지도 모르고 며칠 돌아다니는 걸 저도 같이 찾아다닌 적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노인 인구가 우리가 증가가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심 위원입니다. 우리 청원보건소장님, 정조영 소장님, 우리 청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지금은 이제 병원이 변경돼 가지고 충북병원하고 이제 위수탁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청원보건소 정주영입니다. 지금은 정상 궤도에 들어서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우리 이 자료에 보면은 뭐 암이 1위라고 나오는데 사실 1위는 치매를 비롯한 정신건강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대전에서 좀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정신질환자 관리는 정말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고로 이렇게 조사해보고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이 어떤 병을 인지하고 이제 약물에 의존해서 좀 정상적으로 그 수치를 유지하면 괜찮은데 그걸 인지를 안 하고 약을 또 거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뭐 처방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상담도 거부하고 치료를 거부할 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야지 저희가 복지센터에서 상담도 들어가고 방문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계속 교육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적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승찬 의원님이나 김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시의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고인세 박물관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요. 예.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저희가 자동심장 충격기가 이제 시설별로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의무기관이 따로 있고 비설치 비의무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의무기관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지도 점검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자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율 점검이 안 된 데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몇 대가 있고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 이런 것들이 있나요? 몇 대인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나중에 제가 보고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상황들이고 네. 또 특히나 이제 대규모의 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청주시가 꿀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공간에서도 네. 그런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걸 이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관련해서 향후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 좀 열어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그런 파악을 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5페이지에 자살 유족 자조 모임에 대한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청주시가 이제 몇 가지 지표를 정해서 그 목표 달성이 되었는지 해마다 점검을 하고 계시죠? 그 중에 자살률도 들어가 있는 거죠? 서원보건소장님. 서원보건소장 고용관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원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청주시의 자살률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 자료를 누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청주시 서원구 같은 경우는요. 인구 10만 명당 2022년이 27.7, 그리고 2023년이 31.4,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그러면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상당보건소장님 어떻게 관리나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지역보건 의료 계획 때도 한번 검토를 해본 바가 있는데 저희 이제 지표 중에서 사실은 자살 사망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스크리닝 검사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패러다임을 전하는 시도를 하고 어찌됐든 자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주변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뉴스에서 듣다시피 연예인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보건소에서 학교에도 나가서 작년에도 다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일부 해서 한 19,000명 정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생애 주기별로 그 연령별로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교육적인 교육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보건소에 또 정신건강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하고는 있는데 줄질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저희 문제.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자살 사망률이 굉장히 더 높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 실효성 있는 계획과 이제 집행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33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 거죠? 이거는 33페이지는 이게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과장, 예.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업에서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난 거 보니까 그 뭐 이제 마음 심리 상담이나 뭐 등등등 이런 이제 불안 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지금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각에서는 뭐 예술계나 뭐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업들, 이게 위탁 사업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나요? 제공기관이 신청을 하면 그 제공기관을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제공기관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제공기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술 뭐 이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종교 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이제 명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사업들 그런 데는 이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거 기준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어쨌든 자격증이 좀 있어야 돼요. 국가 예를 들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 제공기관을 오픈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시설장에게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는 현재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그게 뭐 어떤 기관이든지 관계없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좀 네, 뭐 33 뭐 제곱미터 이상 그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갖추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그 확인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술 하시는 분들에도 명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춤 테라피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폭이 이제 뭐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넓혀야 되는 게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거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혜한우 4개 구청 환경유생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좀 전에 이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먼저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용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명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과 5개면 8개동에 3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83쪽부터 8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인명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공무지 근로환경 개선으로 저상형 청소 차량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복무 점검을 통한 안전의식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축분유 배출시설과 개인의 하수처리 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열린 화장실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서원구로 인사이동한 박윤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네, 서원구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과 2개면 9개 동에 3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 공감, 진심 행정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추진 과제를 전 직원 모두 합심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1쪽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야구, 축구 등의 운동경기 관람객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불법 투기 주민신고 단톡방 개설 및 외국인 주민 대상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해 시민 모두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폐자원 수거의 날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겠습니다. 열린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불편 신고지 신설 및 안심 비상벨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구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과 11개 읍면동에 4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인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 흥덕 등 5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로
읍면동 환경취약지별 청결 책임자를 선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 집 앞 쓰레기 청소를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흥덕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과 그린데이 대청소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에 힘쓰겠습니다. 가축 분유 배출 시설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수질 개선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1개소 열린 화장실에 대한 양방향 불편 신고제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불편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내 악취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악취 저감 기술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악취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초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초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으로 8개과 2개읍 1개면 5개동에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로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초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등 5개 전략 목표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서 8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직능단체 합동청소, 초원구 용기내 챌린지 등 시민주도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업 기둥센터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청소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관리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화장실 운영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시설 점검 강화와 폐수 배출 시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김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우리 박봉규 우리 구청장님, 조진경 우리 박봉규 위원장님. 다른 구에는 이제 CCTV 관련이 없는데요. 77쪽에 지난번에도 이게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관련돼 가지고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 구청장 신학교 총장님 이제 인사 나가서 다른 데 가셔가지고 그때도 이 CCTV 그 예산에 비해서 효용이 많이 이제 떨어진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여기 TV를 보다가 서울 성동구에는 이 그 불법 무단투기 그런 전쟁과에 벌여서 성동구에서는 360도 돌아가는 그런 CCTV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범죄 예방도 되고 또 불법 투기도 저기 그 잡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어차피 CCTV 살 거 제가 보기엔 성동구에 벤치마킹을 가셔가지고 구청장님 뭐 네 분 다 공이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성동구에 한번 쌍문동인가 거기 벤치마킹을 가셔서 거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이게 CCTV가 360도 회전이 되니까 누가 버리는지 뭐 마스크 나와서 버리는 이런 거 주변에 다 비춰지니까 어느 집에서 나오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럼 성동구에 한번 그 시에서 한번 건의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성동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과를 보니까 이제 텔레비에 이제 거기 그 뉴스에 나왔던 부분인데 한번 건의 좀 하셔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다가 이게 사업을 방향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산 대비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박봉규 청장님께서 이게 범죄 예방도 실수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치려면은 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고급적인 걸 사다 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하시려면 하시죠. 예, 정우 정장 박봉기입니다. 하여튼 김만식 의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한번 쌍문동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우리 불법 투기 예방도 있지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하여튼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유튜브에요. 이렇게 쓰레기 무단 투기와의 전쟁해서 CCTV 360도 하면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은 또 그때 당시에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또 주민들 뭐 반응이라든지 한번 나왔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희 의원입니다. 우리 청원구청 78페이지 클린업 기동센터 차고지 건립 사업인데요. 뭐 이거는 뭐 이전에 이제 그 행감 때나 뭐 이야기 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 그러면 그 4개 구청의 그 클린업 기동센터 차고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상당구청장 김용사입니다. 지금 그 상당구 같은 경우는 지금 월호동 쪽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한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한 4월에서 5월 정도면 준공할 겁니다. 상당구 경우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청원구 하시는 거고 흥덕하고 서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흥덕구청장 염창덕입니다. 저희도 그 차고지가 그 어디 단지인가 어디 편입돼 갖고 저희도 지금 새로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원구는요? 예, 서원구는 그 저기 솜돌동 민간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합의하에 뭐 땅을 찾아놓으면 자기들이 건물 짓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원구에는 지금 땅을 못 찾고 있어서 지금 뭐 땅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차고지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튼 지금 광역 소각장에 지금 차고지 그 일반 청소 차량이 거기에 다 집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개 구청에서 다 그 새벽에는 또 대중교통도 없으니 그 이제 출근하려면 다 차를 가지고 출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넓게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4개 구청 거기 보니까 지금 환경안전원 그 관리원들 그 숙소나 쉼터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다 그쪽에 모여서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노면 차량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일반 청소 차량은 다 모아서 또 관리하고 이게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뭐 지금 현재의 그 광역 소각장의 주정차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거기 한번 낮에 가보면 차량이 뭐 도로 옆에 양쪽에 다 주차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4개 구청에 지금 뭐 클린업 기동센터 이런 차고지 만들듯이 좀 더 면적을 넓게 해서 한 구청당 한 지금 청소 차량이 30-40대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고 거기에 이제 우리 환경직 공무직 공무원들 거기서 좀 씻고 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마련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광역 소각장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청장님들 시장님께 좀 제안을 해서 어차피 지금은 이제 차고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좀 제안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부총장님이 대표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상당부총장 김용선입니다. 박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면 청소 차량과 이제 비산먼지 차량 그리고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 공간을 위해서 저희도 워르동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 지역에 있는 청소 차량은 면 지역에 지금 차고를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휴암동에 이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 갖고는 청소 차량을 다 어렵겠죠. 주차하기는 지금 어려운데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인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추후에 좀 장기 과제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 지금 새롭게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서 광역 소각장의 그런 이제 부하를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원이나 흥덕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철 의원입니다. 우리 김구현 흥덕 과장에 작년에 왜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는데 보관 축사물이 지금 조업 중지된 건가요?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현입니다. 지금 조업 정지 행정 처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조업 정지 중입니다. 조업 중지면 그럼 거기에 그러면 축사에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갔었는데 아직 대지가 한계동에 아직 있어서 2월달 안으로 다 그러니까 조업 정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영업하고 있는 업자가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서 하여튼 2월 말까지는 지금 기르고 있는 대지를 다 빼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업 정지가 언제 된 거죠? 기억하기로는 작년 10월인가 11월부터 조업 정지 내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럼 조업 정지가 대략 몇 개월 정도 되는 거죠? 조업 정지 지금 현재는 조업 정지를 미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 정지 이행 시까지 조업 정지를 하고 나서 시설에 대해서 악취 개선 완료일까지 저희들이 조업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우리 흥덕구에서는 여기 한 군데인가요?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대략 한번 그냥. 지금 축사 관련해서는 가장 심한 곳이 보강 축사이고요. 네. 악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축사 시설도 있지만 뭐 제조업, 산단 이런 거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정한 악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축사가 일부인 겁니다. 그러세요? 우리 상당부 같은 경우는 몇 군데 각 구별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느 정도 되나? 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거는 뭐 아까 축사뿐만 아니라 일반 뭐 피역 공장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잘 봐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도록 하지 않고 또 조업하는 분들한테도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이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꼼꼼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열린 화장실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열린 화장실이 지금 저희들이 청주의 인구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화장실이 아마 우리 홍덕구만 해도 28만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개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각 구별로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열린 화장실을 조금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좀 쾌적하고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좀 열린 화장실을 좀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우리 박윤정 과장님. 제 지역구 문제인데 혹시 동남지구 여기 저기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한테 동남지구 관련돼 가지고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시죠? 동남지구요? 저는 네. 서원구라 인수인계 아. 받은 게 없는데요. 임명수 과장님. 그래도 불러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이뻐갖고. 네, 감사합니다. 임명수 과장님. 예, 환경위생 과장 네. 임명수입니다. 혹시 동남지구 이야기 들으셨나요? 동남지구 거기 그 상가 왜 저기 길거리에 이렇게 그 건축물 내 가지고 계속해서 불법적으로다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 신고가 이게 그 환경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해서 나가도 그분들이 그걸 원상복귀도 못 시키고 또 지금 계속해서 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업무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 위생팀에서도 그렇고 단속을 나가서 그분들이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해서 저한테도 가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저도 가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제 찾아보고 뭐 율령지구라든지 이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보다가 서로 이제 그 옆집에서 고발하고 장사가 잘 되는지 고발해서 그렇게 계속 하고 들어가 있는데 접기가 없어 저도 이제 그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대책도 없고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아마 과장님께서는 인수인계 받으신 거 없으세요? 예, 받았습니다. 현재 그 업소에 대해서는 아마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그런 시설이라서 아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강제 이행금을 아마 부담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그 인근 그 사업자들과의 그 갈등이나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지속적으로 뭐 고소나 고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담당 제가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그래갖고 계속해서 저한테도 이제 많이 전화도 오고 그 근본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기 그 과장님 거기 통통 쪽갈비라고 하는 저기 그 상점이 있어요. 그분이 뭐 그런 뭐 제안 뭐 대안 대책이 있다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한번 거기 그 가셔가지고 아니면은 그 상인회가 이제 저기 그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하셔서 서로다가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 좀 해서 간담회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수시로 직접 방문 좀 해서 주변 상인들과 또 아까 말씀하신 번영회 등등 다각적으로 좀 잘 그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요새 그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낮이나 밤이나 저녁 때도 오고 휴일 날도 온다고 그분들도 아마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히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을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골치 아픈 지역도 이거 거의 다 내달아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매번마다 그 지도 나가시는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으로서 거기 가셔가지고 좀 어르시든지 달래시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간담회를 수시로 다 가졌으면은 거기 서로 고소고발하는 게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한식 위원님이 지역구 소관 사항이라 아주 관심이 많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사계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선회를 선포합니다.